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두루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세마 대상경주죠. 김해시장배, 그리고 서울에서는 농협중앙회장배, 차세대 기대주들을 뽑는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산에서는 경남도지사배 최강의 안마를 뽑는 대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대회가, 굵직굵직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혼전 난도가 지난주보다는 한결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성적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중배당 복승식 44배, 쌍승식 53배 적중이 나왔고요. 제주에서도 제주 승부처에서 복승식 17배, 쌍승식 41배 적중이 나왔습니다. 부산과 제주는 꾸준하게 좋아요. 지금 2주 10월 4일 10월 첫주 메인에서 49배, 68배 잡아드렸고, 이날도 메인, 마무리 끝장 승부처, 제주 승부처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승부처 등등 지금 부산과 제주는 꾸준한 적중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1호 경마 제가 문자 전송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였죠. 이태를 주력으로 맞춰놓고 제가 문자 전송을 현장에서, 이건 이제 불러주는 경주기 때문에 코리아레이스 측으로 제가 이제 직접 손으로 입력하는 그 문자에서 1텐을 눌려버렸어요. 스팔타가 1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스팔타는 그 전날 방송에서부터 강조를 해드렸어요. 부담 중량 57.5라도 믿고 공략할 수 있는 승부의 중심이다.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마필이죠. 근데 왜 스팔타가 1번으로 착각을 했는지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경주 그날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승부처 공지합니다. 2라운드, 3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메인을 첫 경주를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적중하고 한수하고 좀 고민을 좀 했어요. 한수는 이 경주가 더 잘 나올 겁니다. 이 레이서를 후반부 최대 승부처로 한번 잡아서 역시 강하게 한번 붙어볼 예정이고요. 토요 최고의 선택은 이경주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상경주도 내용 좋고요. 2, 3, 7, 8입니다. 자,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금화 도미넌트 직전경주 직선주로 치고 나오다가 앞에 있던 두 마리 중에 요놈이 살짝 안으로 기대면서 막혔어요. 그리고 돌아 나옵니다. 이 과정이 그야말로 치명적이었다. 단순히 막힌 게 아니죠. 이 직선주로 중반에서 올라오는 이탈력은 가장 힘이 받는 시점입니다. 가속이 붙어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그 탄력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막히고 새로 시작한다? 게임 아웃이죠. 금화도미는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후차권에서 요 두 마필 캐치 더 드림, BK 매직. 캐치 더 드림은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출발 능력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직선주로 해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그런 탄력을 구사하는 마필입니다. 완성도가 높아요. 데뷔전 기대가 되는 마필. 이 퀸 레이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가 역시 이세마 대상 경주였어요. 강마들 틈바구니에요. 위너 클리어, 나이트 플러스, 용비패양, 이 강마들 틈바구니에서 고전했습니다만 초반 게이트 이탈도 좋았고요. 직선줄에서 탄력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출발지가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거. 1200에서 9번, 10번, 11번 또는 출전 두수가 많을 때 12번까지 있죠. 이 마필들은 레이스를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고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고 그러면 괜찮아요. 안쪽에 빠른 마필이 한 두세 마리 정도 있으면은 이걸 외곽을 감아야 될지 참고 따라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퀸 레이스가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갈지 모래를 맞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마필들이 쉽게 설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번 주에 서울은 전면적인 모래 보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부산은 그런 전면적인 모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도 자체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모래는 있습니다. 임시형으로 땜빵을 하기 위해서,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모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는 트럭 여러 대가 그냥 모래를 싣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깔았거든요. 요런 모래 보충은 부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주로가 가벼워요. 부산도. 서울은 이번 주에 이제 좀 교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쪽에 있는 빠른 마필들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작전을 전개를 했을 경우에. 외곽을 감았을 경우에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내 측에 이제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는 일단 요 녀석이 조금 더 후차권에서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저는 이 최강 따봉이라는 마필, 그리고 이 어셈블이라는 마필, 이 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방축에 4번이냐 9번이냐 싸움, 그리고 배당으로 이 두 녀석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압축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를 좀 빠른 타이밍에 금요 최대의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벌마 위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세강 라이트, BK 드림, 맹룡, 파루,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인기도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마 위너 같은 경우에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과시한 바 있죠. 외곽
출발하면서 자, 이 초격차 파워액은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어요. 일단 직접 경주 데뷔전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평가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도전 세력들이 출전하는 마필들이 이세마, 이세마의 특징, 하루하루 걸음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빠르게 걸음이 는다는 겁니다. 전력 상승폭이 한 달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크게 변할 때 이제 마방에서는 뒤집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달 사이에 뒤집어지는 마필들이 쏙쏙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세마 경주입니다. 드러난 그림에서는 분명히 벌마 위너가 객관적으로 출발지까지 내려왔고 순발력과 스피드 뛰어나고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경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이즈다. 이번 경주는 바로 그 변화에 주목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줄 마필, 그리고 기대주 한방 엮어서 제대로 한번 먹고 금요경마를 풀어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금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이제 연타석으로 한번 붙어봅니다. 승부처 이경주 메인 잡아먹고 3경주까지 한번 엎어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임트리와 피노파워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트리플 신화, 뉴리더, 해운대 선샤인, 희망여신, 요정도 싸움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복병권들 글쎄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자, 이 정도 싸움입니다만 6마리예요. 6두. 여기서 이제 죽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죽여나가는 과정, 일단 2두는 잘랐습니다. 4마리가 남았어요. 여기서 강약 조절해야죠. 축새우. 3경주와 2경주는 조금 비슷한 일면이 있어요. 제가 이경주의 특징, 바로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주의 핵심이죠. 이 3경주도 마찬가지예요. 2세마들입니다. 5번마가 이제 4세마, 7번마가 3세마, 8번마가 3세마, 9번마 3세마.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이제 3세마들인데 안쪽에 라임트리부터 해가지고 2세마들이 쭉 이어집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마필들이 바로 이 2세마가 있고요. 그리고 1400이라는 점, 경주거리 1400이라는 점, 인기마 1번과 2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노파워 같은 경우에는 1600까지 경주거리를 소화를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라임트리 같은 경우에는 1300이 최고거리죠. 1000m, 1200, 1300 경주거리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 내용 나쁘지 않고
편성 빡빡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주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라임트리가 불안합니다. 해당 거리 첫 도전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훈련평가는 아주 좋아요. 현지 훈련평가는 라임트리가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3두 가운데 한두입니다. 라임트리. 하지만 훈련평가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마필 밸런스와 체형, 거리적성 이런 걸 한번 다 따져서 분석해 봤을 때 라임트리는 이번 경주 아주 불안한 사이즈다. 왜?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인기를 압도적으로 모으고도 부러졌단 말이에요.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날 큰 실수가 있었느냐? 또 아니에요. 오히려 평소보다 약간 자리를 잘 잡고 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줄에서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경주거리를 또 늘렸어요. 불안합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라임트리를 꺾을 수 있다면 일단 이 레이스는 환수가 보장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큰 변화가 온 마필 중심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환수 나옵니다. 적중도 유력해 보입니다. 자,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월드히트, 강서 불패, 캐넨섭 트로피웨어, 쿠킹맨. 이 레이스는 이강의 전력이 조금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도전 세력에서도 5번과 6번이 나머지 마필들보다 우위에 있어요. 즉 그냥 2강 2중 여기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변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축세호가 압축하는 과정 그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4라운드는 패스합니다. 2강 2중 레이스 압축되는 흐름입니다. 5라운드입니다. 5경주 5등급 1800이에요.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배당 가능성이 있는 레이스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적표 한번 볼까요? 일단 뭐 블랙펠컨, 폼페이, 블루포인트, 바벨드리미, 드리밍보이 이런 마필들이 어느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펠컨 1300에서 16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면서 뭐 적응력 괜찮았다는 판단입니다. 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더 늘려서 1800 소화 뭐 문제 없겠다. 마체가 좀 얇아요. 부담 중량이 56. 이게 오히려 경주거리보다는 저는 이 1800 소화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블랙펠컨에게 부담 중량 증가, 직전 대비 1.5 증가, 요게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강축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폼페이가 직전 경주 이변의 주인공이 되면서
입상까지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조금 직전보다는 부실해진 측면이 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드리밍보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부경 주로가 대대적인 모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선행 주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비가 좀 왔기 때문에, 부산에도 비가 왔죠. 그래서 부분적인 모래 보충이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드리밍 보이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갈 수 있고, 직전 1600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따라갔거든요. 선행 못 가고. 선행하면 많이 뛸 것 같아요. 블루포인트는 뭐 강도 높은 훈련으로 상당히 힘있는 탄력을 상위군들과 소화를 하고 길게 가는 그런 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훈련 평가를 아주 잘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뭐 이 정도죠. 바벨드림이, 폼페이, 블랙펠컨, 블루포인트, 드리밍보이. 배당이 좀 나와줄 만한 마필들을 한번 꼽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이챔프가 최근에 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상태 뚜렷하게 올라왔다는 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하이챔프 조심할 필요 있고요. 자, 그리고 박태종 기수가 내려갈 때마다 이 부미스타인은 함식 기승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기 마필들이 뚜렷하게 느낌이 좋은 마필이 없어요. 아주 강축이다. 이럴 경우에 또 노련미 한번 발휘해준다면 큰 이변이 발생할 수 있고, 자, 에브리킹 이지는 지금 출전한 마필 가운데 훈련평가를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칼은 갈았어요. 과연 그 칼로 무엇을 쓸지, 제대로 갈았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5라운드 제가 배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랙겔 펠컨, 이 부담 중량이 문제다. 1800은 아무런 문제 없다 이 마필에게. 요걸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훈련 좋고 단독 선행 가능하고 상태 좋고 바벨드림이도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배당 마필로 1번, 9번, 11번 3두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난타전 양상이에요. 자, 이번 오경주는 현장에서 배당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오아시스 레드, 해피블루 과중합니다만 사이즈가 워낙 좋더라고요. 직전 뛰는 모습을 보니까 58 달아도 또 잘 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안고는 가되 축은 오아시스 레드가 좀 더 맞죠. 최근 뛰는 거를 보면 가장 위력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대승리자, 영광의 클래스. 큰 이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자,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개인적으로는 요스토네이도 반가운 마필이죠. 요스토네이도 직전 경주 아주 좋은 배당, 짭짤한 배당 잡아드렸던 마필입니다. 요스토네이도. 그리고 외곽에 있는 후사이치. 뭐 후사이치가 컨디션만 올라온다면 출전한 마필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종반 한 발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컨디션 많이 올라왔어요. 직전보다는 확연하게 뚜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체중만 당일 적절하게 빠진다면 재밌는 결과 기대해 볼만 합니다. 체중 체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6라운드. 인기권들이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변 가능성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하면서 풀어가야 되겠다 라고 봅니다. 인기 마필들도 한 가지씩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부담 중량이 과중하고 압도적인 축은 아니고, 영광의 클래스도 전개 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최근 이렇게 베스트 컨디션 아닙니다. 대승리자도 1800에서 믿을만한 사이즈의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조심할 필요 있는데, 복병권에서 딱히 눈길을 끄는 마필은 기습이 가능한 4번과 역습이 가능한 11번, 요 두 마필 외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혼전 중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고 당일까지 한번 분위기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기 저배당 가능성과 고배당 가능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6경주입니다. 여기서 초이스를 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후반부 최대의 승부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판타스틱 밸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 자, 문제는 꼬리 찾기예요. 콜롬비아 챔프, 월드 파이브, 플라잉 에이스 모두 과신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일면들이 있어요. 이번 경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콜롬비아 챔프 같은 경우에는 기복을 보이고 있고요. 기복이 너무 심하죠. 출발지 이점에 김혜성 기수라는 강점을 감안한다면 직전은 이 외곽이 치명적이었거든요. 1번 게이트의 김혜선이라면 뭐 무서운 그러한 요인은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월드5도 발주가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로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잉 에이스는 무겁죠? 57 조금 과중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타스틱 밸류를 믿고 인정하고 가면서도 후차권에서 뚜렷하게 느낌이 오는 마필이 없어요. 그나마 1번 콜롬비아 챔프가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만 콜롬비아 챔프도 기복이 좀 심한 유형이고 1400이라면 과신하기는 곤란합니다. 2번을 중심으로 화끈한 환수가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바로 이 관리마, 이 흐름에 제 관리마가 출격했기 때문에 관리마를 한 방으로 때려 먹으면서 화끈하게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좋은 환수, 강축이 있음에도 환수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좋은 환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2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브리드 프린스와 영광의 탱크 두 마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광의 탱크가 직전 경주 보여준 여유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이번엔 1400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로 요건, 그리고 직전 보였던 경주력,
이런 걸 감안한다면 1400이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데, 브리도 프린스가 워낙 폭발적인 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 53이면 저는 이번에 영광의 탱크를 직선주로 빠른 시점에서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 선행은 영광의 탱크가 일단 유력해 보입니다만, 브리도 프린스가 넘어서는 과정, 직선주로 딱 접어들었습니다. 결승선이 있어요. 한 중반이 넘어서기 전에 브리도 프린스가 치고 나간다면 영광의 탱크가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근데 뭐 결승선 한 100m 정도 남겨두고 넘어선다? 그러면은 영광의 탱크가 버틸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추리를 했을 때 저는 53의 브리도 프린스라면은 결승선 중반이 넘어서기 전에 바로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경주력이 거의 뭐 괴물입니다. 브리도 프린스. 괴력이에요, 괴력. 최근에 57.5 달고 보여주는 경주력이, 이날도 뭐 영광의 탱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중반 반마신 차로 날라왔거든요. 그야말로 외곽에서 최악의 전개를 펼치고 57.5를 달고 1453이면 결승선 중반 넘어서기 전에 분명히 영광의 탱크를 넘어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영광의 탱크 한번 꺾어버리고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의 탱크를 꺾어버리고, 뭐 봐야 될 마필, 기본적인 마필하고 배당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 꺾어버리면 환수 보장되고요.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잡아낼 자신이 있는 레이스입니다. 영광의 탱크 꺾어버리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10월 18일 금요 부산 8개 경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대상 경주가 많은 주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상 경주가 많이 있을 때 일단 뭐 기수들 이동도 많고요.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이번에 좀 대거 내려갔거든요. 변수가 좀 있죠. 아무래도 적인 기수가 아닌 다른 기수가 기승하다 보면 서울에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요런 흐름들 하나하나 변수들 체크해 가면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또 한번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경주 딱 잡아서 힘을 실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늘이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